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내년에 바뀌는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보건복지부에서 말한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서 1번, 5번, 6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를 30%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6가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 중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 30%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목으로 가장 크게 적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라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제는 빼준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는 일에서 번 수입에서 30%를 빼고 소득으로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24세 이하나 65세 이상인 분들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소득공제 해주는 대상은 근로연령층인 25살부터 64살까지로 지금까지와는 연령대가 달라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수급비를 받던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비가 높아지고 약 2만 7천 가구가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근로소득 30% 공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40살인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월급 8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이분의 생계급여비는 얼마일까요? 올해 3인 가구 생계수급자 기준은 112만 8,010원인데 이분이 80만 원을 버니까 생계비는 32만 8,010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근로소득에서 30%가 공제되니까 80만 원 곱하기 30% 하면 24만 원이 소득 산정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80만 원 빼기 24만 원 하면 56만 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소득이 56만 원 있으면 내년 3인 가족 생계급여는 3인 가구 생계비 기준금액 116만 1173원에서 56만 원을 뺀 60만 1173원이 되겠네요. 올해보다 수급비가 27만 3163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 월급 80만 원에 수급비 60만 원을 더하면 140만 원 가량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일을 안 하거나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몰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을 했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더 손해이니까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30%를 하는 건데 수급자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항목인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고 써있네요. 기본재산 공제액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이 금액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 금액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그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 이상 오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올해까지는 서울과 광역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 기본 재산액이 5,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9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오르고 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군 단위의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각각 800만 원, 600만 원이 오르게 돼요. 여기에 다음 항목인 4번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1.04%이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100%예요. 이렇게 재산 유형에 따라서 소득 환산율이 다 다른데요. 이걸로 보면 예금 2천만 원이 있는 것보다 전세 2천만 원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이나 수급급여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는 거죠. 예금 2천만 원은 월 12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데 전세 2천만 원은 월 2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니까요.
그럼 내 재산을 다 주거용 재산으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거용 재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거용 재산 금액이 한계 금액을 넘으면 내 주거용 재산 금액에서 한계 금액을 뺀 차액이 일반 재산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이 한계 금액이 중요한데 서울과 광역시가 속한 대도시를 보면 1억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늘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와 더해져서 5천 가구가 새롭게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 어떤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 D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부로 자녀는 대학교 재학이며 재산은 자가주택 1억 2천만 원, 금융재산 470만 원이 전부지만 생계급여 신청 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 원으로 기본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8,600만 원, 6,800만 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 1,800만 원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되어 재산의 소득 인정액이 약 145만 원으로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112만 원 초과로 수급이 불가능했으나 내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9천만 원으로 확대되어 기본 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7,800만 원 모두 주거용 재산 환산율 적용받아 소득 인정액이 약 81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로 약 35만 원 신규 수급 가능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D씨가 경기도의 시에 사니까 이분은 중소도시에 사는 거예요. 이분은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 금융재산 47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주거용 재산은 1억 2천만 원 빼기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3,400만 원 하면 8,600만 원이 남죠.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6,800만 원이니까 8,600만 원 빼기 6,800만 원을 하면 1,800만 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은 일반 재산이 되어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분은 주거용 재산 6,800만 원 곱하기 1.04% 하면 70.72만 원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요. 일반 재산은 1,800만 원 곱하기 4.17%에서 75.06만 원을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게 돼요. 금융재산은 470만 원이 있는데 생활준비자금 50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이분은 금융재산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은 주거용 재산 70.72만 원, 일반 재산 75.06만 원을 더한 145.78만 원을 재산으로 인정받게 돼요.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12만 원가량이니까 이분은 수급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4,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9천만 원으로 오르죠. 이걸로 계산해보면 이분은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4,200만 원을 뺀 7,800만 원이 주거용 재산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9천만 원이니까 이분은 7,800만 원 그대로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거용 재산 7,800만 원 곱하기 1.04% 한 81.12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내년 3인 가구 기준 수급액 116만 원 빼기 81만 원 한 35만 원가량을 수급비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시간까지 3번에 거쳐서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나라에서 알아서 수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청을 해야 줘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고요. 예전에 수급자 신청했는데 그때 탈락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탈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수급자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수급자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